조합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14일 오후 2시입니다. 오늘 정오 무렵에 이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의 오촌 조카가 되는 조범동 씨를 인천공항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조범동 씨는 조국 펀드로 통칭되고 있는 이 자금의 실소유주 조국 펀드의 실소유주로서 여러 가지 활발한 투자 활동을 했다 하는 의혹에 서 있는데, 지난 8월에 출국을 해서 필리핀 그리고 월남을 돌아다니면서 국내의 관계자들과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수습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또 녹취가 돼가지고 그것이 언론에 공개되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인천공항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위반 횡령입니다 등의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체포의 법적 근거는 검찰이 체포영장을 통해서 조 씨를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천공항으로 들어오자마자 잡혔는데, 이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수사상의 목적에 의해서 법원이 발급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는 풀어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하는데,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은 법원이 상당한 범죄 혐의를 인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주말에 이 사모펀드와 관계되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은 했지만은, 기각한 내용을 보면은 두 사람이 범행 관련 내용을 자백을 하고 증거가 확보되었으며, 그리고 주범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은 주된 책임자는 조범동 씨다라는 영장 기각 사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조국 쪽에 결코 유리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체포영장 발급도 아주 수월하게 되었다고 본다면은, 이제 검찰이 그 다음 단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여유 있게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다는 뜻입니다. 구속과 불구속의 큰 차이는, 구속을 해놓으면은 검찰이 마음대로 불러가지고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구속 상태가 되면은 피의자가 요리조리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수사에 효율성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 조범동 씨는 나이가 36살인데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느냐 하면은, 이 사모펀드, 조국 일가가 조성한 사모펀드 실소유주였다는 의혹인데, 이 조 장관 부인과 두 자녀는 코링크 프라이빗 에퀴티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 밸류업 1호에 10억 5천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 부인이 9억 5천만 원, 그리고 두 자녀는 각각 5천만 원을 냈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 조범동, 오늘 긴급 체포된 조범동 씨는 이 코링크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 장관의 부인이 두 자녀에게 편법 증여를 하기 위해서 투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또 이게 가장 큰 것인데,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당시에 조국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코링크의 투자를 받은 업체들이 관급공사를 수주하도록 했다는 의혹. 이렇게 되면 이제 조국 법무장관 조국에게 바로 칼끝을 들이대는 것인데,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국 오촌 조카 조범동 씨가 이 해외 나가 있으면서 국내 관계자들과 대화한 녹취록이 또 이렇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녹취록 중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조선일보가 보도한 녹취록에는 조범동 씨가
웰스 CNT라는 회사의 최 대표와 나누는 대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웰스 CNT가 IFM에 투자가 들어갔다고 하면은 배터리 육성 정책에 맞물려 들어간다. 그래서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배터리 육성 정책에 투자한 거 아니냐.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 이게 전부 다 이해 충돌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정부의 제2차 전지 진흥 방안이라는 이 국가 정책을 알고서 관련 회사에 투자를 한 것이 되면은 이해 충돌이다. 이 좋은 말이고, 이해 충돌이란 말은 정부의 정보를 공무원이 빼내가지고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그런 뜻인데, 이런 혐의가, 이런 의심이 조국 씨에게 연결이 되니까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다 하는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터리 육성 정책에 투자했다고 하고 완벽하게 정황이 인정되는 픽스되는 상황이 오고 전부 다 이해 충돌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서 이거는 같이 죽는 케이스다. 정말 조 후보자가 같이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다. 배터리 연결되고 WFM까지 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뿐만 아닙니다. 이 조범동 씨가 해외 나가서 나눈 대화를 보면은 조국 당시 후보자가 이야기할,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이야기할 시나리오를 미리 만듭니다. 시나리오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시나리오대로 조국이 이야기한 것처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예, 근데 조국 씨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본 펀드의 방침상 기자간담회에서 투자 대상에 대해 알려드릴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상세한 내용에도 어디에 투자했는지 자체가 적혀있지 않습니다. 즉 당시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실소유주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에 대한 의혹을 해명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펀드 운용 보고서를 꺼내 보이면서 펀드 방침상 투자 대상에 대해서는 투자자에게 알려드릴 수가 없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된다. 이렇게 하나의 방패로 썼습니다. 그런데 동아일보에 따르면은 그 들고 나온 문서는 6월에 작성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었지만은 실제로는 청문회에 맞춰가지고 작성되었고 그 안에 블라인드 펀드라는 조항을 넣어가지고 조국 씨가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급조되었다. 쉽게 말하면 날조되었다 하는 보도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조카가 관련을 했던 겁니다. 오늘 체포된 조카가 조 장관 부인인 정모 교수와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그리하여 해당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를 했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를 해서 그런 부하 직원에게 지시를, 부하 직원이라는 것은 코링크 프라이빗 에퀴티 관계자입니다. 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시나리오대로 했다.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도 오촌 조카는 조국에게 불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도록 또 말을 잘 하도록 코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관계자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수사가 들어올 때 어떻게 회피할 것이냐 하는 작전을 논의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늘 잡혔으니까 검찰이 이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취지입니다. 자, 이제 이 조범동 씨는 실소유주라고 했으니까 실소유주라는 말은 법적 어떤 자격은 없는데 실제로 권한을 행사했다는 그런 뜻인데 이게 구속영장이라든지 이게 청구가 될 때는 검찰이 그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등기부상 이런 데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실제로 조국 펀드를 주도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입증하려면은 여러 사람의 증언도 있어야 되고 관련
뭐 자금 흐름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여기에 수사에 하나 도움이 될 만한 게 이 정경심 교수가 자기 집에서 쓰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바꿨습니다. 그 바꿔준 직원이 원래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가서 보관하고 있다가 검찰에 제출하라 해가서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게 수사의 보고입니다. 수사의 보고. 하드디스크를 빼내가지고 교체했다는 것은 하드디스크에 비밀이 들어있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비밀이 그냥 바로 검찰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근데 빼내가서 강물 속으로 뭐 집어 던진 게 아니라 보관하고 있는 걸 검찰이 회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두 개의 큰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 하드디스크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번에 조범동 씨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를 할 것이냐. 그러면은 이 물적 증거 그리고 증언 이런 게 결합이 되어 가지고 구속영장 청구하면은 발부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은 현직 법무장관과 직결되는 사건에 있어서 오촌 조카가 구속되었다. 부인은 이미 기소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법무장관 역할을 하면서 검찰개혁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더욱 증폭될 것입니다. 오늘 조국 씨는 부산에서 3년 전에 자살했던 검사 묘소를 참배를 하면서 검찰 문화를 바꾸겠다는 뭐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분히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그런 행사를 했는데 기자들이 또 열심히 취재를 해가지고 보도를 했습니다. 바로 그 직후에 이 조카가 구속이 되었으니까 참 타이밍이 묘합니다. 어쨌든 조국 씨는 절대로 앞으로 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검찰 이야기는 입에 꺼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검찰 개혁은 이번 윤석열 총장의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지금까지 한 행동이 수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의 권력을 믿고 그리고 일부 우호적인 언론 그리고 집권당을 얻고 지금 검찰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검찰 편에는 누가 서 있느냐 하면은 국민이 서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국민의 60%가 이 수사는 정당하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사람도 한 30몇 % 됩니다만 압도적으로 국민 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세 대결 속에서 양쪽의 대결 속에서 한쪽은 수사를 방해하는 세력이고 한쪽은 수사를 하겠다는 세력이니까 성과 악의 대결입니다. 이 성과 악의 대결 구도 하에서 결국은 뭐가 결정적이냐?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검찰이 발굴해낸 사실이 말하자면 빼도 박도 못하는 내용이 될 때는 하나님도 이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보다 100배가 힘이 있는 사람도 이 팩트 앞에서는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팩트를 찾아내는 사람이 한국의 직업인으로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자들입니다. 기자들. 그리고 그것을 법적으로 판단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와 기자들이 프로페셔널리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면은 조국, 문재인, 이해찬 이런 사람들의 압력도 아마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면서 기자와 검사들에게 여러분들의 성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로 전화를 하든지 뭐 다른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뒤에 있다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 열심히 하는 기자들에게는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